만약에 가축이 이 과목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면 보험 가액 문제가 주가 될 거고, 1과목에서 15점짜리가 나온다면 약관 부분이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축은 물론 보험가액 구하는 문제, 물론 이 과목에 우리 김원철 교수님이 잘 가르쳐 주실 건데, 보험가액 구하는 문제 신경 쓰시고 1과목에서는 약관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앞전에도 강의를 했던 건데, 약관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오늘 공부를 해보게요. 오늘 받으신 유인물 가축재해보험 약관입니다. 일단 가축재해보험은 어떤 목적이 있는지, 그건 가로넣기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먼저 보겠습니다. 자연재해나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밑줄 축산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보험이다. 포인트는 축산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 아마 가로넣기로 나온다면 축산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 이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 싶고요. 자, 가축재해보험의 사업 주체를 보면, 자, 사업 총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하고, 자, 관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하고요. 운영은 농림식품부와, 자, 보험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재해보험 사업자가 하는데, 지금은 주로 NH손해보험에서 하고 있죠. 자, 가축재해보험 약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보통보험 약관은 어떤 특정한 보험계약에 일반적이고 정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약관을 가지고 하는 게 보통보험 약관이고요. 특약은 이 보통보험 약관에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또는 보장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보충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약이 필요한 경우 계약 조항을 담고 있는 게 특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약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보통보험 약관으로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현재 가축재해보험 특약은 22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부분별 보험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소 부분은, 소는 아무튼 계약 장소에서 사육하는 소 모두가 모두 전부를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그 이유가 우리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만약 우사에 소가 100마리가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일부만 가입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다면 이 100마리의 건강 상태를 누가 더 잘 알아요? 보험자가 압니까? 보험 계약자가 압니까? 보험 계약자가 알겠지. 그러면 일부만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애들 중에서 가장 약한 애들, 앞으로 사고가 생길 것 같은 애들만 가입을 하겠죠. 그게 역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두 가입한다. 자, 그래서 소는 가입 가능한 게 유구, 젖소, 한우입니다. 유구, 젖소, 한우. 우리 보면 유구, 젖소, 한우 종모우 해놓으니까 종모우가 별도 품목으로 생각을 하는데 별도 품목이 아니에요. 유구, 젖소, 한우 중에서 아주 품종이 우수해가지고 다른 소에게 정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발돼서 길러지는 게 종모우예요. 따로 별도 품목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유구는 소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길러지는 소, 젖소는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길러지는 소고, 한우는 얘도 엄밀히 따지면 한우도 유구입니다. 소고기 생산을 위해서 길러지는 거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한우가 우리나라 고유 품종이고
그 체질이 강하고 아주 육질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우. 그래서 소의 보험의 목적은 유구젖소 한우다 하는 거. 자, 보험 가입 방법은 거기에 나오죠. 자, 수용 장소에서 사육하는 소는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만약에 모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밑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문제에서 잠깐 언급됐는데 모두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모두 보험에 가입한 걸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때 1년 이내에 출하 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가입 시 포괄 가입으로 간주해 준다는 거. 그리고 소는 너무 어린 송아지나 너무 나이 많이 먹은 소는 보험에 가입 가능 연령이 생후 15일령부터 13세 미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까 우리 모의고사에도 나왔는데, 자, 계약에서 정한 소의 수용 장소에서 사용하는 소라도 다른 계약이 있거나 과거 병력, 발육 부진 또는 발병 등의 사유로 인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는 자,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험 기간 중에 송아지를 낳았다거나 또는 몇 마리를 더 구입을 했어요. 그랬는데 얘들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가 되겠죠. 우리 가축제외보험에서 손해평가 요령에 보면 먼저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게 폐사한 가축이 보험 목적물과 같은지 아닌지 그거 먼저 확인을 하죠. 소는 어떤 소나 다 기표를 차고 있기 때문에 기표만 확인하면 보험에 가입한 소인지 아니면 추가로 태어나서 기표가 만들어진 소인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종모후 부분을 보면은 종모후를 한우, 유구, 젖소로 분류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데 종모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한우 중에서도 종모후가 있고 유구 중에서도 종모후가 있고 젖소 중에서도 종모후가 있다는 거. 자, 돼지 부분의 보험의 목적은 자, 돼지는 아무튼 모든 돼지가 다 가입이 가능해요. 종모돈, 종빈돈, 차돈, 그다음에 뭐 육성돈, 비육돈 전부 가능한데 자, 돼지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 지역본 비육돈이라고 되어 있죠. 좀 고쳐주세요. 자돈입니다. 거기가. 자돈은 어미돼지의 젖을 먹는 포유자돈이 있고요. 다음에 우리 저기 아이들로 따지면 이유식을 먹는 식이인 이유자돈이 있는데 시기로 따져요. 포유자돈은 태어나서부터 4주차까지 얘가 포유자돈이고 이유자돈은 이유식을 먹는 시기인 4주차부터 8주차까지 얘가 이유자돈에 속한다는 거. 다음에 육성돈은 이유자돈을 지난 8주차부터 22주차까지 그래서 이 시기는 근육에 생성되는 급격한 성장기고요. 다음에 이제 출하하려고 몸에 그 지방을 좀 첨착시키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비육돈. 비육돈은 22주차부터 26주차까지. 그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돼지는 태어나서 26주만 산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육성돈하고 비육돈 단계에서 종돈을 선발을 합니다. 키우다 보니까 얘가 육질도 굉장히 좋고 잘 크고 아주 뭐랄까 종자가 좋아. 그래서 그때 종돈을 선정을 하는데, 종돈에는 종모돈과 종빈돈이 있고요. 종돈은 통상 육성돈 단계에서 선발 과정을 거쳐서 후보돈으로 선발된다는 거. 다음에 가금 부분 보면 가금 부분은 우리가 몇 가지 종류가 있죠. 가금 8가지 종류. 자, 닭, 오리, 다음에 꽁, 메추리, 다음에 덩치가 큰 거 타조, 거위, 그리고 아주 조그만 애에서 예쁜 거 칠면조, 관상조가 있다. 자, 가금 부분에서는 저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참고로 종개는 그 총난을 생산하는 닭, 굉장히 품종이 좋아가지고 종난을 여러분들 그거 보면 뭐 옛날에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뭐 쌍난이라 그래가지고 안에가 노란자 2개 들어있는 그런 난들, 그런 거 있었죠. 그래가지고 더 비싸게 팔고, 자, 그런 특별한 품종들, 그것을 종난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종개라 그러고, 다음에 산란개는 자, 달걀 생산을 목적으로 길러지는 거. 육개는 여러분들이 자주 먹는, 자, 치킨집에서 먹는 그 뭡니까, 주로 고기를 얻으려고 기르는 닭들, 이게 육개고, 토종닭은 우리나라 토종닭이고요. 다음에 말 부분은 말의 종류를 지금 교재에서는 뭐 종마, 일반마, 기타 재보험 사업자가 뭐 인정하는 말 이래 놨는데, 자, 우리가 종빈마, 종모마, 일반마, 경주마, 제주마, 육성마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말의 종류는 뭐 종마, 경주마 뭐 이렇게 돼 있고, 기타 가축도 종류만 알게요. 기타 가축은 사, 양, 오, 토, 꿀 5가지. 사슴, 양, 오소리, 토끼, 꿀벌, 사양오토꿀. 중요한 건 특별약관인데, 특별약관을 하나하나 한번 보시게요. 특별약관의 의의를 보면, 자,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바꾸거나 보충하거나 배제하기 위하여 쓰이는 약관으로,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 조항에서 해당 부분별 재규정을 따른다 이랬어. 구성은 22개로 되어 있고요. 자, 일반 조항 특약에서, 자, 협정보험가액 특약, 아까 문제에서 한번 다뤘는데, 협정보험가액 특약이라는 건, 자, 계약 체결 시 재보험 사업자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협의에 의하여 정한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입 기간 동안 보험 가액으로 한다는 기평가보험이다. 기평가보험 특약이다. 기평가보험 특약 밑줄 한번 그어 놓으시고요. 자, 적용가축은 종빈후, 종모돈, 종빈돈, 사돈, 종가금, 다음에 유량검정젖소 이러는데, 얘가 지금 종모우가 빠져 있는데 우리 교재에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본래는 종모우도 협정보험가액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거기에서 밑에 그중에서 유량검정젖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유량검정젖소로 선발이 되려면, 자, 젖소 계량사업소에
검정사업에 참여를 해야 돼. 그래서 아무 농가나 참여하느냐? 그러진 않고 일정 조건을 갖춘 농가가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그 일정 조건이 뭐냐? 자, 거기에 보면 직전 올해 305일 평균 유량이 10,000kg 이상이고 평균 체세포 수가 30만 마리 이하를 충족하는 농가의 소 중에서 어떤 것을 유량 검정 젖소로 하느냐? 최근 산차 305일 평균 유량이 11,000kg 이상이고 평균 체세포 수가 20만 마리 이하를 충족하는 소를 유량 검정 젖소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젖소는 시가에 관계없이 협정보험가액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는 거 보시고, 그 밑에 뭐 공동인수 특약이니 지정대의 청구 서비스, 보험료 분납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 밑에 축사 특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축사 특약은요, 가축 주계약에 가입을 해야지 가입이 가능하겠죠. 빈 축사만 가입은 안 된다는 이야기. 자, 가입 자격은 가축 주계약 계약자에 한하여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보상하는 손해는 자,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으로 인한 손해. 축사에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손해가 되고요. 자, 축사 특별약관 보험 목적을 보면 자,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시설이라 그랬어. 그래서 건물의 부속물 또는 건물의 부착물 또는 건물의 부속 설비가 전부 다 가입 가능한 품목입니다. 부속물은 그 건물 유지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 뭐 문이라든가 칸막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속물이고, 부착물은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거, 뭐 간판이라든가 뭐 네온사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부착물이고, 부속 설비는 안에 들어있는 뭐 냉난방 설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부속 설비가 되겠죠. 자, 다음에 설해손해 부보장 추가 특약이 있는데요. 설해손해 부보장은 본사하고 가금사의 경우에 설해손해는 보장받지 않겠다 하고 가입하는 특약이고,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은 우리 집에 불 났을 때 나무 집에 피해를 주는 걸 보장해 주는 거고, 다음에 동물복지 인증계약 특약, 이것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먼저 인증을 받은 농장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됐을 때 이 특약에 가입을 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다는 거. 군의 폭발위험 보장 특약이 있고요. 자, 다음에 가축별로 보면은요, 소가축 특별약관에 보면 소도체 결함 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가축 재해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수확 전까지만 보장해 주는 거예요. 땅에서 수확을 해버리면 그 이후로 뭐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난 손해라든가 저장성 약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장을 안 해주죠. 가축 재해보험도 살아있을 때까지만 보장을 해줘. 근데 특이하게 소는 도체 결함 보장 특약이 있어요. 소 도체 결함 보장 특약은 어떤 걸 말하느냐? 도축장에서 소가 도축이 됐어. 그리고 경매장까지 가는 도중에 발견된 소 도체 결함으로 인해서 경매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걸 보장해 주는 거. 좀 특이한 특약이죠. 그 도축돼 버린 소에 보장해 주는 거니까 좀 특이하니까 시험 문제도 나왔었죠. 자, 돼지 부분에서는 일단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염성 유장 TG, 유행성 설사병 PED, 다음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질병을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밑에 밑으로 한번 꺼놓으세요.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자, 보험기간 종료가 12월 31일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이전에 12월 25일 날 대지에 걸린 질병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12월 31일이 됐다고 보장을 종료를 해버리면 조금 가오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서면으로 질병 발병 사실을 통지하고 자, 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 무슨 말이냐. 자, 보험계약 종료일 이전에 병이 왔어요. 그런데 보험기간이 끝나버려. 그러면 보험가입자로서는 굉장한 불이익이니까 보험 종료일 이전에 서면으로 우리 집 돼지에 병이 왔어요 하고 통보한 다음에 보험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가축이 폐사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조금 관심 갖고 봐주시고요. 다음에 돼지에만 있는 특약이 또 하나 있어. 돼지 축산유지위험보장 특약이 있어요. 이건 뭐냐. 자, 만약에 법정 전염병으로 축산업을 쉬게 됐어. 이럴 때 보장을 해준다? 그건 아니고 이 가축재해보험에서 정한 보통약관이나 특별약관으로 인해서 축산업이 쉬게 됐을 때 그 쉬는 휴지, 그 축산업이 중단된 그 기간 동안에 입은 손해를 보장을 해주는 게 돼지 축산유지 위험보장 특약이고, 자, 돼지 가금 똑같이 정기적 장치 위험보장. 다음에 가축 재보험에서 가금 부분에 특약으로 설정하는 게 폭염손해 부보장 특약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가축 재보험에서 우리 폭염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가금류는 보통약관에서 보장을 하고, 돼지는 특약에서 보장을 한다 그랬어. 폭염재해에 대해서. 자, 가축재해보험에서 폭염을 보장해 주는 건 가금하고 돼지예요. 그런데 가금은 보통약관으로 보장을 해주고 돼지는 특별약관으로 보장을 해줘. 그러다 보니까 특약이, 가금은 폭염손해 부보장 특약이 있고요. 폭염손해 부보장 특약이 있고, 돼지는 폭염손해 추가보장 특약이 있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가금은 부보장 특약이고 돼지는 추가보장 특약이고. 자, 말부분 특약에서는 시수말 번식 첫해 선천성 불임 확장 보장 특약, 말 운송 위험 확장 보장 특약,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경주마 부적격 특약하고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 주셔. 뭐 때문에? 자, 경주마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면 그걸로 해서 보상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경주마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종빈마나 종모후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준다고 규정이 있어. 한번 볼까요? 경주마가 건염, 인대염, 골절 혹은 경주 중 실명으로 인해서 경주마 부적격 판정을 한국마사회 마필보건소에서 받은 경우 보상하는 특약인데, 다만 보험의 목적인 경주마가 경주마 부적격 판정 이후
종모마 혹은 종빈마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이야. 본래 우리가 가축재해보험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죠. 근데 경주마면 그게 제외가 돼요. 자, 보통약관에서 질병에 의한 폐사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폐사한 경우에만 보상하고 있지만, 경주마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질병 등에 의한 폐사도 보상한다는 특약. 그게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이다. 두 개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기타 가축 부분 특약. 제가 이 앞전에 모의고사에도 한번 냈는데, 자, 가축재해보험에서 가축의 질병을 보장하는 축종을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보통약관에서 질병을 보장하는 가축은 소하고 말이고, 특약에서 질병을 보장하는 가축이 돼지, 사슴, 양, 꿀벌 그런다고 그랬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자, 폐사 긴급도축 확장보장 특약, 사슴과 양 품목에 한해서 폐사 긴급도축 확장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폐사 또는 긴급도축할 때 보상해 준다는 거. 그리고 꿀벌은 낭충봉화 부패병, 그리고 꿀벌 부젖병, 이 질병을 보장해 준다는 특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과목에서는 약관에 조금 주의해서 보시고, 2과목에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보험 가액 산정 문제, 그 문제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